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입니다.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0%대 수준이었던 미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서 1% 선을 회복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3%까지 올랐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88%까지도 올랐습니다. 이 같은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가 연이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다만 금리 상승의 배경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스 리턴지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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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두 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앞서 그렇습니다. 1부에서 채팅창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젠틀하시다라면서 토마토의 젠틀맨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두 젠틀맨 우리 신사분들과 함께 또 야인시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또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둘 거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역시나 반응이 핫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PD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원빈 목소리 나간 거 들으셨나요, 여러분? 방송 사고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깜짝이야 하면서 많이 좀 웃어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피처링 원빈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쫄보님 아이디 바꾸셨네요. 고기환 쫄보님 함께하고 계시고 주미영님, 나라라 카카오님, 차오님 파란 옷은 싫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오늘로써 이 파란 거에 끊고 내일은 좀 빨간불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 두칸 네칸님 함께하고 계시고 마임님, 간지매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까지도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야인시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 금리 상승, 이 국채 금리의 움직임으로 우리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뉴욕 증시도 계속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여러 가지 뭐 해석들도 나오고 이유도 있겠지만 이 국채 금리 상승을 현재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엊그제부터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죠. 10년물 국채가 장기금리가 1.3%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에 한번 가볍게 증시에 좀 뭐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하고 주가는 항상 뭐랄까 앙숙이라 그럴까요? 정반대로 움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연준에서 제시를 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네. 또 시중금리, 그러니까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 금리, 국채금리는 이렇게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네. 연준에서는 기준 가격 금리를 그냥 제로금리를 앞으로 2, 3년 더 가져가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이제 시중에서는 금리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이는 요인을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죠. 일단 경기 측면하고 유동성 그리고 달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기. 그러니까 항상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 실적들도 좋아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그 금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경기 흐름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이제 백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되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자, 이것도 이제 의회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조율하는 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낙관론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지금 더 나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또 연준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당분간은 긴축 정책 없으라고 시그널을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이게 아마 뭐니 해도 시중 금리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워낙에 많이 지금 지금 다 공급을 풀어주고 있죠. 다 네, 풀어놓고 돈을. 공급을 지금 해놓은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채바닥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거든요. 경제학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대, 주식도 기대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금리도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그 좀 나올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가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질적, 어찌 보면 실질적인 측면인데 최근에 달러 약세 얘기를 계속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로 드라이버를 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미국의 수출은 잘 되고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수입하는 물가가 달러 약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우리는 딱 이렇게 제로금리를 앞으로 몇 년 더 갈 거야 했는데 시중에서는 벌써 기대 때문에 들썩들썩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네. 아마 금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FA님께서는 이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연준이 하는 활동의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연준이 실제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존립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제 시장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네. 하나는 이제 고용률입니다. 고용을 안정화를 해서 시장을 잡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고용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물가를 잡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사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브레이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업률과 그리고 이제 금리의 상황을 지금 같이 나타내는 차트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차트가 이제 녹색깔이 이제 보시면은 연준에서 조달하는 조달 금리의 그 변동폭입니다. 네.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제 실업률에 대한 변동폭입니다. 차트가 이제 1950년도 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자금을 최대한 풀어서 최대한 고용 안정화를 빨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버블을 잡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조금씩 올려나가고 이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금리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가 올라간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그 금리의 변동폭을 나타낸 겁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채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채권을 구입하면은 1년에 몇 퍼센트 이렇게 금리가 찍혀 있죠. 이 명목 금리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5%인데 2년마다 2% 주겠다라면 누가 그걸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가 된 채권이 바로 네. 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물가 연동차와 같은 이런 채권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존의 명목 금리로 남아 있던 금리 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되게 되죠. 금리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것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도 다시 재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려졌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금리를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이 순환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아무래도 위험 자산을 운용을
작용을 하는 증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연준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시장의 분석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타격을 보는 건 좀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로 보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FA님 이런 상황들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사실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회복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먼저 상승을 했다면은 올해 시장에서 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원자재를 판매를 하는 국가들, 뭐 라틴이라든가 이런 네. 국가들, 아니면 제조업이 좀 더 현재 부진했던 제조업이 다시 불황을 했을 때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회복이 되는 시그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산량이 과잉 생산이다 보니까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잡았다라고 친다면은 오히려 원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지 국가들에서 광산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서 이제 그 수요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들이 다시 현지로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들에다가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돈 가치를 못하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먼저 몰리게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올라왔고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시 현금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달러 가치가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연동차든가 아니면 이런 국채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사실 주식은 확실히 조금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우선은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것이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의 그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물가 연동체와 그리고 10년 국채 이 두 가지에서의 그 갭 차이를 지금 나타낸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물가 연동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깔입니다. 녹색깔이 먼저 한번 튀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갭 차가 벌어질 때는 장기 국채가 훨씬 더 오래 또 남아 있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시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반드시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던 기간은 오히려 훨씬 뒤에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15년도부터 인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조절을 너무 급하게 선단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역대급 양적 완화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원인은 여기에 따른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이라든가 달러가 지금 이미 실추가 되고 있는 상황. 세 번째가 심지어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거의 거론되다시피 얘기가 나오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네네. 리스크.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과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았던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먹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을 좀 더 믿고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국채 금리 상승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고 있을까요? 네, 결국 주식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치는 것은 기본 전제를 우리가 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금융 시장이 지금 크게 그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이 있죠. 이제 그거 외에도 크게 4대 금융 시장 얘기를 하는데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위험 시장, 위험 자산 또 무위험 자산 이렇게 놓고 볼 때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하면 맞겠죠.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게 그 채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원금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금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 수준이니까 채권을 누군가 안 살라 그러겠죠. 금리가 워낙 싸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조금 이제 위험 자산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위험을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그 금리가 낮을 때는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거야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을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는 조금 금리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네. 예,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경영학적인 원론적인 얘기지만 금리 상승 시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어쨌거나 높아져. 그러네요. 예, 예전에 네. 뭐 은행에서 이렇게 1년에 뭐 1%, 2%에서 빌리던 것을 5%, 6%씩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생기겠네요.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1, 2% 차이만 나더라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 시에는 뭐 그 비용 자체가 부담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 연준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찾고 있어. 지금 우리 김덕호 FA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고용 쪽이거든. 포커스가 이제 물가 원래 그 연준의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쪽이 원래 두 개가 존립의 목적이에요. 네네. 예, 그 인플레이션도 잡고 한 축이 고용 쪽인데 지금은 연준에서 완전히 지금 고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가는 먼저다. 거예요. 먼저다. 그래, 우선순위다. 예, 경기 회복을 하겠다. 물가는 2%까지로 용인을 하되 이것도 지난번에 용어를 뭐라 그랬죠? 어느 정도 이제 평균 물가젠가 도입을 해가지고 네네네. 일시적으로 2%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참겠다. 그만큼 맞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을 하되 이제 고용하고 경기 회복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연준의 확고한 이런 기조로 봤을 때 금리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일시적으로 그래요. 중간중간에 네. 한 번씩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금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연준이 워낙 그 좀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너무 올라가든지 이렇게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시중 금리가 지금처럼 국채 금리라든지 이게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1.3%라 어제 1.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 돌파 네네. 나왔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1.5% 돌파 나오면 또 이 얘기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인가 1.8% 돌파 나오는 시점에서 또 한 번 나올 테고 지금은 또 아마 당분간은 또 금리 얘기는 또 잠잠해질 거예요. 금리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아직까지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 뭐 지수에는 우리 증시에는 조금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만 아직까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수혜를 볼 것인가, 어느 쪽에 피해를 볼 것인가. 박동기 전문가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 금리 인상 피해주, 수혜주 이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은 그냥 무조건 금융주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금리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화학주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상하다. 또 화학주들이 유가가 올라가면은 원유를 사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텐데 화학주들이 왜 주가가 올라가지? 유가가 올라가면은 원유 올라간 것에다가 플러스 마진을 더 퍼센트를 더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수익을 수익성이 더 나는 더 거구나.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으면은 은행은 이자로 예대 마진을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는데 기준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주는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을 빌려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금 더 주고 빌려와서 우리한테 빌렸을 때는 더 많이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빠질 때, 그러니까 맨날 빠질 때는 찔끔 빠지고 올라갈 때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은행, 증권, 보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보험이나 증권 쪽은 특히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이렇게 일반 개인들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걸 잔뜩 안고 있으면 어디 투자를 안 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비용만 그만큼 이제 손해가 되는데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보험회사에서 법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못하지만은 주식에다 다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리스크니까 채권에다가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고 채권을 안고 있으면 채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가 또 좋아져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수혜주고 이제 피해주 피해주. 쪽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건설 조성 같은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지금은 이제 좀 그 이제 법규로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자금을 빌려와서 공사를 장기적으로 하는 비용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그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네. 또 고배당주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코스닥의 이제 테크 기업들 성장주 조그마한 회사들이 피해요? 예 조그마한 회사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성장주들은 대부분 다 막 대출 끼고 여기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도 결국은 금리 인상 대표적인 어찌 보면은 테크주들이 제일 피해주라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코스닥의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상 기에는 어찌 보면은 주가가 제일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주, 피해주 어느 섹터 보실까요? 어제 미국장에서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금융주들, 보험사들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비중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올리는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취급하는 회사가 가장 소득을 많이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국내에서 금융주라고 하면 사실 은행이냐 보험이냐 증권이냐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대 마진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업체들은 이제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빠진다 이럴 때는 사실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은 오히려 꾸준하게 금리가 상승할 때 또 국채를 꾸준하게 또 매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재정 건전성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전성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정 이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품을 보험료를 아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제 막 갑자기 보험 가입하라고 막 연락 많이 옵니다. 이거 금리 떨어지면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 소리 많이 합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똑같은 상품인데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보험료를 낮추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보험료가 낮아요. 그런 효과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장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경우도 있는데 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시율 상품, 즉 회사에서 이율을 정해서 제시를 하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중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회사의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축성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좋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반대로 피해를 보는 쪽은 어딜까요? 사실 피해 업종이라고 하면 전 종목이 다 피해를 보죠. 예,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혜주라고 하는 것, 금리가 네. 인상됐을 때 수혜주가 과연 금융주가 수혜주냐라고 했을 때 금리가 장기적으로 인상한다고 봤을 때는 금융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들 정말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한다면은 굳이 주식시장에다가 자금이 더 많이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콕 집어서 말한다면은 아무래도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종들이 네.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우리가 돈이 돈 가치를 못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즉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의 시장이 무너졌을 때 화폐 즉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 떨어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을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업종들은 조금 더 당연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금융이나 보험주 빼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 좀 피해다라고 하셨으면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단일 종목 자체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제 연결 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종목을 빠르게 나누셔서 지금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조집될지 또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굳건하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채권 금리 그리고 여기에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합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 종목 따로 시장 따로 거시경제는 따로 이렇게 다 버리시면은 그러면 사실 종목의 손실은 피하지 못하지만 시장은 또 잘 나가 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준의 발언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왜?
파월 의장이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 깜짝이야. 경제가 먼저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탑픽 종목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탑픽이라고 하면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처럼 대형 금융주들을 먼저 잡으셔야죠. 금융주들. 왜냐 그만큼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당 자제해라라고 얘기를 네. 했을 때 은행주들의 매력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소득이 많아졌으니 이제는 배당하겠습니다. 이런 매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우리 금리 상승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자, 우리가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빠진다. 이제 단순 논리로 그렇게 또 이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경기 좋아질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조정이나 하락의 구실이 될 수는 있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게 지금 회복된다라는 거기에 자신감 가지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안 무너지겠거니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그 연준도 조심을 하고 있는 게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너무 일찍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다가 다시 경기가 주저앉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확실하게 끝까지 그냥 저금리 완화 네네.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기준금리는 현 기조를 보내겠다. 어제인가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었죠. 그쵸. 예, 공개가 되면서 확실하게 현재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이슈는 뭐 당분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1.5%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요게 또 한번 요게 이슈가 될 테고 그렇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피해주 수혜주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김덕호 FA가 조금 전에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전 종목이 다 피해주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환율 상승 수혜주 하면은 뭐 수출 기업들부터 해서 또 피해주는 뭔데 그러면은 해외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막 이렇게 애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금융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 피해주 찾을 필요 없다. 예,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워낙 많고 강한 이슈로 작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 수혜주 피해주 이쪽보다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이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예민한 이제 그동안에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원래 1월 달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만 지수가 조금 조정받아도 주가가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 네네. 고점에서 이렇게 맞아요. 조금만 흔들어도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좀 순환매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지 어느 한쪽에 수혜주다 피해주다 그런 전략은 지금 장세에서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야인스톡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